이 국장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 왔어요. 어제 왔는데, 과거 같으면은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대개 일본을 들러서 한국은 좀 곁다리로 이렇게 다녀가는 게 지금까지 어떤 관행이라면, 이번에는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일본을 지금 가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한국의 그 위상이 국제적인 위상 또는 뭐 군사적인 경제적인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 규모로는 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데다가 군사도 엄청난 대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그 연계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세 번째 교육 파트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일본 다음이 우리가 지금 중국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동안은 대한민국이 그 대중국 외국인 투자 1위 국가였어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3위로 돼 있는데 홍콩, 싱가포르, 한국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홍콩은 뭐 같은 중국이라고 봐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엄청난 중국과 관련돼 있는 국가고, 대한민국과 중국의 교육 규모가 3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160조 정도를 우리가 이제 수출하고 140조 정도를 우리가 이제 수입하는 거죠. 200 무역 수지 흑자가 이제 나는데 그 수출품의 80%가 그러니까 중간재입니다. 반도체라든지.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중국이 다시 가공해서 세계에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제 그런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대만을 놓고 일본과 미국의 동맹과 중국이 만약에 충돌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서해로 가서 예를 들어서 텐진, 천진이나 이런 쪽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 중국으로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치, 그다음에 역량, 국가의 힘, 경제력, 모든 것이 이제 굉장히 커진 거고,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친중 행보를 굉장히 보였잖아요. 친중국 행보로. 친중 행보로 보였죠. 그래서 한미 동맹과 멀어져서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미국도 물론 이제 교체됐지만, 그래서 그 미국이 이제 한국을 뭐 굉장히 고려해서 이제 일로 먼저 우리한테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한미 동맹이 상당히 와해되다시피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이렇게 동맹이 돼야만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동맹체를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인데, 한일 간에도 지금 뭐 이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오면서 또 한일 관계에 어떤 그 좀 돌파구를 여는데도 좀 기여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중국이 군사적으로도 큰 나라가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역을 놓고도 패권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또는 이제 정치 군사력을 놓고도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일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일본 자체가 사실 큰 나라잖아요. 엄청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여기에 이제 미국하고 뭐 계속돼 있고, 그다음 한국이 이제 중간에 있는데, 한국도 간단한 나라가 이제 아닌 거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그 야기된 그 공급망 위기라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애플이든 뭐 또 차량 그 뭐 배터리든 차량, 우리가 미국에 있는 미국 뭐 차량 회사든 다 중국이 쓰니까 전부 미국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뭐 무리하게 전체주의 폐쇄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휴대폰을 뭐 미국에서 만들다가 생산을 못 하고 또 미국의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안 오면 미국의 자동차가 스톱을 하는 이런 이제 국가적 위기에 이제 봉착한 거죠. 그래서 이 공급망을 이제 그 하는데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그 상품으로 등장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 오브 싱스, 사물 인터넷이나 이래가지고 반도체 안 들어가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카메라 안에도 반도체, 휴대폰에도 반도체, 컴퓨터에도 반도체. 근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그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뭐 기억을 저장시켰다가 이제 데이터를 꺼내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는 어떤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 확대를 시킨다든지, 오른쪽으로 가라든지, 왼쪽으로 가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건데, 그 시스템 반도체를 지금 이제 대만이 이제 거의 이제 장악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TSMC라는 그 회사가. TSMC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중국도 똑같은 기술을 막 배워서 그 중국도 똑같이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또 저기 메모리 반도체에 막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대만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일본, 대만의 기술이 중국에 잘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우리도 시안 그 시진핑의 이제 고향에다가 삼성이 그 반도체 공장을 엄청나게 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반도체, 근데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 그리고 반도체를 사용하는 회사의 상당 부분은 또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반도체까지 중국에 다 넘어가가지고, 만약에 한국의 삼성전자나 또는 뭐 대만의 그 TSMC나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미국은 반도체를 그동안 별로 안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딱 세워버리면 미국 경제 다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반도체 칩 로우라고 그래가지고 반도체 법을 EU가 반도체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체 반도체 생산하려고 그래요. 예. 미국도 반도체 법을 만들어서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요번에 삼성에 왔잖아요. 그래서 또 그 삼성이 지금 미국의 반도체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아주 이 특별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해 가지고 네. 공급망을 안정시키겠다고 지금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한테 투자하지만 우리도 미국에 투자하고 해서 가치를 같이 하는 동맹국이 일본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만까지 포함해서 그 나름대로 있던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겠다는 거니까 엄청난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에 처음 와서 바로 지금 오자마자 삼성 반도체 공장을 현장을 가서 확인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바이든 자체가 미국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와서 이런 거대한 기업에 비즈니스적인 거 한다는 것도 이제 미국 뭐 내부 정치용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이 축구장 400개짜리예요, 400개짜리. 그래도 잘 머리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해봤더니 이게 289만 평방미터인데 평수로 약 90만 평이에요. 공장 하나가 엄청난 건물이 그냥 90만 평짜리 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산 공군기지 와가지고 서울 오다가 비행기 그 헬기 안에서 저게 뭐냐고 물어봤다. 엄청난 공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건물 하나가 아까 이게 건물 하나가 이렇게 크거든요. 예. 저게 뭐냐? 삼성 반도체 공장이다. 지금 미국에 하나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삼성 공장이라는 게 미국에도 잘 알려져 있고. 근데 이 공장에 바이든이 이제 왔고 여기 윤 대통령이 가서 이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재용 씨도 여기 가가지고 이제 맞이하면서 그 한미 정상회담의 첫 일정을 사실은 이제 공장을 둘러보는 거로 한 거죠. 그럼 거기에 그림들이 다 공장 그림들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미국 언론이 거기에 엄청나게 보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그걸 강조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은 뭐 그동안 문재인 정권 안에서는 재벌 뭐 돈 많은 놈 해가지고 뭐 멱살 잡아가지고 1년 반이나 감방에가 있었고 감옥 보내고 요즘도 뭐 매주 두세 번은 법정에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받으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벌이라는 이유로 여하간 하여튼 뭐 잘못됐으면 감옥은 갔겠지만 그 맹장염이 걸렸는데 사실은 요새 뭐 바깥에서 다 중산 서민층도 맹장염 걸리면 바로 가 수술 받잖아요. 근데 터질 때까지 참고 해도 거의 뭐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수술 받고 2018년 9월에는 평양에 데리고 와가지고 냉면 먹는데 리승건이라는 그 조국 평화통일 뭐 조평통 위원장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뭐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이렇게 최대 기업의 오너를 우리가 끌고 다니는 문재인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기 와서 그 패권국의 대통령하고 만나서 영어로 그 정상회담을
유치원으로 집에서 얼마나 공들여서 키운 아들이겠습니까? 하버드 보내고 그렇죠. 해가 키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치원영어로 이제 영어도 발음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개도 하고 그 공장 따라다니면서 뭐 손을 들면서 미국의 저 장관들 이런 데다가 삼성 공장을 막 설명하는 것 같아요. 했고 여기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위에 사인을 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라고 하죠. 웨이프라고 하는 예. 거. 그게 뭐냐면 이제 실리콘 덩어리인데 그 실리콘 덩어리가 이렇게 큰 덩이로 나옵니다. 그럼 그걸 이제 얇게 잘라가지고 그 한 판 한 판에다가 반도체를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만드는 칩을 거죠. 꼽는 거. 예, 그러니까 칩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회로를 그려가지고 그 금 같은 걸 얻는 거니까 그게 이제 3나노 공정이라고 돼 있어요. 3나노. 3나노. 예, 처음 처음 3나노로 하는 거는 한국이 지금 최초로 이제 그래서 그 시제품을 만든 거죠. 만드는 건데 그게 중국 그 대만 기업보다는 6개월 정도 빨라요. 만약 양산을 하면 아직 양산은 이제 못한 건데 조만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3나노라는 게 그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이에요. 그렇게 그 가는 선으로 그 웨이프에다가 이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각자 사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군사 안보 동맹에서 경제 안보 동맹으로 이제 거듭나는 어떤 현장을 두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보여준 거죠. 이 국장님, 한미 정상회담이 당초 90분으로 네. 예정이 됐었는데 뭐 얘기가 잘 풀려 나갔는지 한 30여 분 더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공동 성명문을 발표를 했는데 전문어고 크게 보면 한 3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적 경제 기술 파트너십. 세 번째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한반도를 넘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세 파트로 나눠서 이 성명이 나와 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안보, 경제 동맹을 넘어서 기술 그리고 공급망 동맹, 경제 안보 동맹으로 이렇게 동맹도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죠. 네네.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동맹이 네. 6.25 참전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미 동맹이 72년 됐습니다. 72년. 네, 그렇죠. 그리고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네. 기준으로 보면 69년 된 동맹인데 이게 주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이제 군사적 이제 안보 동맹 개념이 그렇죠. 높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제적 그 위상이 높아진 만큼 지금 이제 경제 안보 동맹, 안보도 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서로 더 긴밀히 사실 한미 FTA가 되고 이러면서 경제적 상당히 긴밀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이제 정상회담 양쪽에 이제 그 기자회견 보고 느끼는 게 일단은 그 경제 동맹은 굉장히 이제 긴밀해졌어요. 그래서 중국의 부상을 그 예상하고 아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뭐가 있냐면은 첨단 기술. 그러니까 일단 이제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졌잖아요.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미래 자동차. 그게 배터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배터리와 전기 자동차가 되는 거죠. 전기 자동차. 그리고 이제 SMR이라고 지금 이제 소형 그 원전. 소형 모듈 원전이죠. 원전이죠. 소형 원전 우리가 뭐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걸 다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하면서 다 지금 그래서 다시 망가뜨려 이제 놨죠. 돌아온 거. 그래서 이 이제 긴밀한 경제 협력을 지금 중국을 에워싸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일본, 한국, 그 다음에는 저기 대만, 그 다음에는 뭐 우리 그 인도까지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미국과 연결하는 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동맹의 이제 사이즈나 역량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안보 동맹도 지금 사실 전에는 이제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 동맹에서 지금 윤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벌써 2가지 정도 느껴지는 게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디테일은 지금 안 나왔어요. 근데 윤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무력으로 국경을 바꾸고 주권을 침해하는 걸 용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사실 딜레마 중에 하나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미군을 직접 보내 전쟁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엄청난 그 군사 장비, 무기 이걸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미국만 사실은 이제 유럽도 이제 나토도 같이 EU에서도 뭐 해야 많이 되겠죠.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도 같이 예. 들어오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러시아가 발끈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하간 큰 틀에서 이제 이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무력으로 힘으로 국경 현상 유지를 깨겠다는 거. 그러니까 국경으로 국경선을 변경한다든지 주권의 형태를 바꾼다든지 이게 지금 중국에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대만 해협하고 지금 해당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중국이 지금 용어가 바뀐 게 인도 태평양으로 바뀌었잖아요, 사실. 예, 아시아 그렇죠. 태평양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인도 별로 태평양. 익숙하지 않은데 인도 태평양으로 미국도 바꾸고 한국도 다 바꿨어요. 그럼 그게 이제 인도양과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태평양으로서 남중국해까지 거쳐지는 지금 이제 미국은 여기서 항행의 자유라 그래가지고 막 미국 군함들이 막 그냥 중국이 자기들의 그 영해라고 주장하는데도 막 다닙니다 지금. 근데 중국은 거기다 인공섬을 만들고 해서 사실 이제 그 해상의 어떤 그 자기들의 국력 과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한국이 이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이제 기여해야 되는 기여하는 이런 이제 흐름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그 안보 동맹도 완전히 성격되는. 근데 이게 이제 일치예요. 그 윤 대통령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요구되는 어떤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간단한 우리가 지금 뭐 취임 11일 만에 가진 그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대단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태평양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군사적 성격이 강한 게 좀 쿼드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에 23일인가요? 일본에서 발족하는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경제 동맹, 공급망 동맹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또 배터리 이것을 넘어서 우주 개발, 사이버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주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논의가 된 것 같고요. 구체적인 그런 협력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 안보 대화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윤 대통령은 NSC에 담당 부서를 지정을 해서 그러한 논의와 지원 협력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조금 밝혔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경제 안보 대화라는 게요. 지금 이제 골자가 지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급망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대통령실, 미국은 이제 백악관이고 우리는 원래 예전 같으면 청와대인데 지금 대통령실에.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저 대통령실을 설계할 때 경제안보비서관을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경제안보비서관이 왕윤종 전 교수죠. 동국대 교수가 그게 이제 비서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타룬 차버라라고 미국의 NSC, 미국도 이제 저 국가안보 이제 회의가 있는 거죠. 국가안보회의 NSC 안에 타룬 차버라라는 이제 그 보좌관이 있는데 거기하고 양쪽이 긴밀하게 상설 대화 창구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제안보 대화라고 이제 했고 직통 이제 핫라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것대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3일 일본에서 이제 출범 선언을 할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게 이제 영어로는 IPEF라고 이제 새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 익숙하진 않은데 영어로 원문을 보면 이제 그 인도 패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예요, 이게. 그래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이 참여하는 거로 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실제 발표는 이제 일본에 가서 합니다. 일본에 가서. 네, 그러니까요. 왜냐면 일본하고 이제 인도 10여 개국 정도가 아마 참여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식 발표는 일본에 가서 하는데 이게 이제 일본 총리하고 이제 큰 이제 의제가 되는 거죠. 발표하는 의제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첨단 기술에서 공조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지만 반도체 원천 기술은 사실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으로 갔다가 우리한테 왔는데 제조를 우리가 이제 우리도 우리 기술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원천적인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 이런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원천 기술을 이제 미국하고 공유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기술을 받아 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원천 기술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공급망. 중국이 갑자기 반도체 안 준다 그러면 미국에서 차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 일반 디젤이나 휘발유 차량 안에도 반도체가 왕창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일본, 한국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급망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 지금 뭐, 우리 여러 가지 하여튼 뭐 AI든 뭐든 디지털 경제하고 또 하나가 이제 지식 재산권. 중국이 이걸 거의 안 지켜요, 지금.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신통상 규범을 정립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IPEA라는 게, IPEF라는 게. 그래서 프레임워크 어떤 틀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들어간 거죠, 사실. 중국은 상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뭐 끓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전에 그 친중 노선에서 완전히 친미 노선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치를 같이 하는 경제 국가들 간의 어떤 경제 동맹을 만들어 가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23일 날 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발표할 때 윤석열 대통령 화상으로 참여한다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서 해구산 강화하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까지도 논의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니까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인도적 지원을 하되 핵 확장 억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기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액션 플랜에 있어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한다든가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시에 파견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그리고 이런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이렇게 강화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사이버 훈련 정도만 했지 않습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 정도. 근데 이제는 실기동 훈련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어떤 변화는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갈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도 김정은과의 만남에 대한 그 미국 기자의 질의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으면 만날 수 있다는 정도로 뭐 이렇게 문을 꽉 닫아 놓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뭐 과거에 트럼프처럼 톱다운 방식의 그러한 회담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너무 이제 리스크도 크고 북한도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됐는지 이제 사실 알 수 없고요. 지금 아직 바이든의 방한 기간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방한 중에 북한에서 ICBM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핵실험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북한도 준비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액화 그 연료, 액체 연료를 ICBM 속에 다 이제 주입했다는 그런 이제 보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핵 그 소형화를 위한 이제 핵실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도는 있었는데 지금 관련해서 이제 이 준비도 심상치 않았던 게 지금 이 오기 전에 사실은 이제 미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날 항공기라고, 그 둠스데이 플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미 공군 E4 이제 B라고 나이트워치라는 항공기인데, 이게 일본 상공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국방장관 전용기인데, 그 핵 전쟁 상황 속에서도 공중에서 전쟁을 그 지휘하는 사령 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떠 있고 뭐 이렇게 칠함대 소속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도 지금 전진 배치돼 있고 이렇게 해서 북한이 아마 이 실험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우리나라 미국 간의 군사 동맹은 물론이고 경제 또 기술 동맹, 공급망 동맹까지도 이렇게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의 그런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테이크업 되는 그런 단계로 진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많이 훼손됐던 한미 동맹이 다시 정상화되고 복원되는 그런 전기가 마련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 특징이 3일 내내 이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일정이 계속 매일 있는 거죠. 매일 그렇죠. 있고 이제 그 마지막 일정으로 오산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KAOC라는 데를 가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우주군 사령부입니다. 우주작전본부요. 그래서 위성으로 이제 북한을 감시하고, 그다음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이제 요격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시설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 가서 뭐 그걸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